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이제는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죠.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이제 다 되어 가고요. 저도 이제 조합 데이터표 함께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이 두 조합으로 기록해드린 단 두 조합입니다. 두 조합으로 기록해드린 10연승 이상 기록 이렇게 7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유튜브 측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따로 제 숲TV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게시판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 통상 기록 게시글 들어가셔서 링크 하나하나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올해 지난달에 기록해드렸던 5월에 기록해드렸던 요건 이제 기록지고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댓글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투명하게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제가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쪽으로 편하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바로 또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또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은 즉시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 이렇게 또 숲TV에서 월 단위 아니면 이게 원래 주 단위도 있었는데 주 단위 일단 뺐습니다. 그거 이제 배트맨이 이제 휴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단위나 또 월 단위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또 이런 식으로 숲TV 오셔서 별풍선 이런 식으로 후원하게 되시면은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제 중승부 구간인데 어느덧 벌써 메이저리그 중승부 3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좀 쓰나미가 구간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좀 되게 좀 쉬웠어요. 근데 최근에 좀 쓰나미가 많았는데 우리 또 금액 3배 올려서 이미 중승부 연승 구간 들어가 있고요. 제가 계속 배팅 초강추라 그래 계속 녹음기 돌려드립니다. 이번 중승부 구간 상당히 또 흐름 좋고 오늘 또 승리하게 되면 스윕으로 또 역스윕으로 끝내버립니다. 오늘 깔끔하게 끝내버리도록 하겠고요. 또 금액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벌써 3연승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공지 써드렸다시피 몬테레이랑 인터밀란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이 또 올킬 나중에 대주면서 또 주간 올킬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주간 올킬로 출발해서 금액업 연승하고 3연승 들어간 다음에 4연승 올킬이고요. 오늘 이제 이제 준비해오진 못했지만 주간도 이제 오늘 또 적중입니다. 5연승입니다. 지금 키움 프랜승만 잘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홈팀이라 웬만하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 미국 축구는 이제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미국 축구가 제가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제가 주력 종목으로 지금 2년차 다루고 있는데 지금 직전 미국 축구는 우리가 고배당 싹 다 포함해서 총 25배 정도 전 구간 싹 다 올킬이었고 오늘도 올킬이 날 뻔했어요. 전 구간 다 갖고 올 뻔했습니다. 한 골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두 박스 역시 오늘도 20배 총 포함해서 또 연승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축구는 믿고 보세요. 항상 여기가 미국 축구는 1번지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디트로이트와 그러면 애슬레틱스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전달드립니다. 자,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디트릭 앤스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LG에서 뛰었던 선수 그리고 직전엔 일본 야구 세이브에 있었던 선수였고요. 오늘 이제 디트로이트 마이너 과정을 거쳐서 잘 몸을 만들어서 오늘 또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선발 등판일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좀 밀렸죠. 개인 몸 상태로 인해서 2주 밀려서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되는 디트릭 앤스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디트로이트의 오늘 그 디트릭 앤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한화의 폰스 이 두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역수출된 그 에릭 페리 그리고 이제 카이라트랑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에릭 페리랑 카이라트는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그 구종을 들고 있죠. 바로 커터. 이 구종을 우리나라에서 잘 갈고 닦아서 메이저리그로 역수출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왔다가 다시 메이저리그로 역수출된 그런 형태의 어떤 선수들인데, 다만 디트리겐스나 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야구에서 뛰다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넘어간 선수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이
이런 과정을 거친 선수를 이미 본 적이 있죠. 제 채팅창에도 채팅을 많이 써주시고 또 이제 제 방송 이제 오래 참여해주신 삼성사랑 형님이 또 좋아하시는 이 삼성의 이 뷰캐넌. 그러니까 우리가 뷰캐넌 과정을 이미 봤습니다. 야쿠르트에서 그렇게 못 던지다가 우리나라 와서 고점 찍고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박살나고 지금 거의 뭐 트리플 A에 있다 그러, 더블 A에 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디트리겐스도 저는 별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이유는 구종의 한계입니다. 디트리겐스 같은 경우에도 세이브 시절에 포심은 굉장히 좋았지만 원정만 가면 불안했고 우리나라 와서 포심 가지고 고점 찍고 역수출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디트리겐스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만한 구인 아니라고 봐요. 추가적으로 폰스도 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구종의 한계를 좀 오늘 여실히 느끼지 않을까. 애슬레틱스가 빠른 걸 굉장히 좀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장타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에서도 디트리겐스가 오늘 경기 좀 잘 던질까라는 어떤 의문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애슬레틱 선발 투수가 오늘 제프리 스프링스가 선발 등판하는데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은 4.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스프링스가 제가 토론토 시절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던 선수였습니다. 얘가 브레이킹볼을 던지는 게 이게 브레이킹볼이 실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킹볼에 실투가 많다라는 거는 브레이킹볼을 이제 스윙, 그러니까 헛스윙률을 끌어내는 타입이 아니라 좀 높은 구종으로 던져서 높은 위치에서 던져서 뭐랄까요 카운트를 잡아나가는 이제 브레이킹볼이기 때문에 이런 볼을 던지는 선수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장타율도 많이 높기도 하고. 근데 이번 시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닝도 잘 먹고요. 장타율이 많이 높지도 않아요. 다만 피홈런 리스크가 약간 있긴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는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는 거야. 구종의 다양성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뭐 불펜의 어떤 최근의 흐름들 이런 것도 애슬레틱스가 좀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마운드의 강점은 애슬레틱스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어쨌든 빠따 대 빠따 오늘 보셨겠지만 애슬레틱스도 절대 빠지는 빠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애슬레틱스 역배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바 보겠습니다. 먼저 볼 건 오바 먼저 볼게요. 어쨌든 뭐 디트리겐스가 뭐 잘 던질 수도 있죠. 그죠? 잘 던질 수도 있고 뭐 디트로이트가 그래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스프링스를 무너뜨리는데 아마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디트로이트의 타선 나쁘지 않은 타선이니까. 그래서 오바 쪽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애슬레틱스 프랜 그 다음에 역배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디트리겐스가 오늘 잘 던져줄 수 있을지 이 포심 페이스볼 하나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은 미네소타와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네 선발 투수가 우드 리차드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 5점대고요.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핸콕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5.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리차드슨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좀 더 잘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메르손 핸콕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를 조금 더 잘 던집니다. 둘 다 마운드 자체는 홈에서 나왔고 원정에서 나은 타입이긴 한데 다만 얘네들 최근에 빠따가 뜨겁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일주일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1위 탑급의 빠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리그 시즌 빠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리그 최상위권에 현재 지금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승리하는 공식이 대부분 빠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 시즌 그리고 빠따도 나쁘지가 않죠. 최근에 또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미네소타의 빠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아마 타격 대 타격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드 리차드슨 같은 경우에도 직선 구종에 의지하는 편이고 핸콕 같은 경우에도 직선 구종에 의지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득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 투수전으로 가버리거나 애매하게 막 3대2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정말 막 1대1 이런 막 선발 투수들의 그 막 볼이 긁힐 때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보여주든지 아니면 타선의 그 힘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선 구종들을 대부분 장타로 공략을 해서 대개 이제 장타로 흘러가든지 그렇게 이제 회귀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 경기 어쨌든 다득점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뭐 당연하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빠따 대 빠따고 양쪽 다 큰 뭔가 이제 특이점이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냥 배당 높은 쪽 시애틀 역배 쪽이나 프랜승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스턴이나 필라델피아. 오늘 뭐 유튜브 형님들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프리뷰가 길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렵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제가 웬만한 거 프리뷰 거진 다 맞춰드렸거든. 이런 날엔 제가 유튜브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유튜브가 또 상당히 또 잘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간 중승부 그 딱 S급 한 경기 그거 빼놓고는 다 어렵기 때문에 좀 초이스를 잘 하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웬만하면은 또 중승부 3연승 도전 구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는 그냥 데이터 받아보시고 그대로 베팅하는 거 저는 권장을 드리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또 휴스턴이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 아마 형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너도 나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볼 수가 있지. 어쨌든 휴스턴 홈 선발 투수가 브라운이기 때문에 홈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휴스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에도 이제 크리스토퍼 산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프랜싱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브라운과 산체스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휴스턴의 1선발, 필라델피아의 한 3선발급, 3선발급 선수가 올라가다 보니 이 경기는 때려 죽여도 7.5는 언더를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다만 저는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오늘 홈 선발 투수 휴스턴의 헌터 브라운 이번 시즌에 8승 3패, 방어율 무려 1.88점 됩니다.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토퍼 산체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2.8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휴스턴에 일단 빠따에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휴스턴과 필라델피아는 전형적인 홈에서 장타가 잘 나오는 팀이에요. 둘 다. 계속 최근에 제가 한 3년 정도 이 프리뷰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3년 내내 그래왔던 팀이고, 이번 시즌에도 휴스턴과 필라델피아는 홈 경기에서 OPS가 월등히 좋아지는 팀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휴스턴은 우투수보다 좌투수를 상대로 더 OPS가 올라가는 팀입니다. 우투수 상대로 7할 때 이제 그 언저리에 걸쳐져 있는데 좌투수 상대로 OPS가 8할이 넘어가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홈에서 좌투 상대 휴스턴이라고 한다면 빠따가 준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오늘 경기 지면 이제 스윕이죠. 휴스턴에게 스윕을 당하는데 그 두 번의 과정이 둘 다 이제 영봉패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지. 근데 이 양키스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에 홈런으로만 점수를 낸 팀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그래도 5득점은 나와줬던 팀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득점에 대한 빠따의 그 빠다구가 좀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휴스턴 선발 투수 오늘 이 헌터 브라운이 제가 그 구종 세부 지표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얘가 정타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6월 올라와가지고 얘가 6월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6월 성적이 얘가 통합해 지금 1점대인가 아마 그럴 거야. 정말 좋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정타가 너무 많았고 하드히트 타구비율이 좀 높았고, 특히나 휴스턴 홈구장은 홈런이 좀 잘 나오는 구장, 그리고 나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공략이 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필라 선발 투수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제가 항상 리스크 구종이라고 부르는 그 싱커를 주구종으로 쓰면서 슬라이더에 대한 피장타율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 싸우러 들어갈 때 이제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최근에 체인지업에 대한 역시나 하드 타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가 저는 어쨌든 너도 나도 다 예상 가능한 언더 쪽이고, 사실 이게 선발 투수의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 세이버 매트릭스의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언더가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돼. 뭐 7.5건 6.5건 언더가 나와야 되는 경기긴 한데, 제가 최근에 중승부를 지금 2번 연속 다 먹었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보면 뭐 금액업이나 이런 거 좀 다 갖고 있잖아. 최근에 제가 이틀 정도 휴방 기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메이저리그 이번 시즌 그 흐름을 한번 쭉 훑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바뀌었다 그랬냐면은 선발 투수로 이번 시즌 대부분 경기값이 나오는 경기들이 거의 없어. 15경기가 진행이 되면 대부분 10경기는 선발 투수들을 무시한 그런 지표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제가 이제 컨셉을 좀 바꿨죠 이번 시즌. 그리고 성과를 실질적으로 내드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기는 제가 볼 때 오버입니다. 아마 이게 7.5기 때문에 형들, 그리고 7.5가 언더가 심지어 정배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언더 쪽으로 많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도 사이즈가 언더 사이즈 경기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타선의 상성들, 최근에 또 양쪽 다 이제 빠따가 너무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들, 다만 평균 어떤 득점까지 워낙 좋은 두 팀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게 7.5라는 거에 일단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바 봅니다. 요거는 휴스턴 승 볼게요. 결국에는 빠따 대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래 좀 높은 쪽을 고르긴 하지만 요건 휴스턴이 또 홈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스턴 승,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프랜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오바 봅니다. 자, 다음은 세인트루이스랑 시카고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인트 선발 투수가 팔란테입니다. 난 이거 근데 이거 기준점 잘못 측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일단 세인트 선발 투수가 오늘 안드레 팔란테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4.5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자, 컵스 선발 투수 오랜만에 드디어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제 아들이었어요. 이게 친아들, 이게 뭐 당연히 드립인 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일본 야구가 전문이고 일본 야구에 제가 정말 아끼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선수를 이제 아들이라 부르는데 제 첫째 아들이었죠. 이제 이마나가 쇼타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부상 복귀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마나가가 형들 이번 시즌에 3승 2패 방울 2.8점 되긴 한데 얘가 그 리헵 전이라 그러죠.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리그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이제 복귀 선발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리헵 경기라고 하는데, 이 얘가 리헵 경기에서 이 실점이 제로입니다. 1점도 실점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보통 리헵 경기는 좀 설설하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리헵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어쨌든 제 아들이라고 표현해 드린 만큼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마나가의 강점은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얘가 WBC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시즌이 보통 흔들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 야쿠르트의 타카시 케이지처럼. 근데 이마나가는 바로 잘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는 1년차 때도 잘 던졌잖아. 초반부터 잘 던지기 시작을 했던 이유가 자기 몸 관리와 루틴이 정말 철저한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한눈팔 선수는 아니라는 거. 결국에 리앱전에서 잘 던졌던 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저는 이마나가 잘 던질 거라고 봐요. 여기에다가 홈 팔란테는 어쨌든 세인트루이스에서도 홈에서 좀 잘 던지는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도 하고, 다만 이게 기준점을 9.5점을 줬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시카고 컵스에 빠따가 지금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마나가도 오늘 이제 복귀 등판이기 때문에 불안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해외 쪽에서는. 근데 저는 양쪽 다 어쨌든 홈 경기 잘 던진 선수, 그리고 이마나가도 이번 시즌 그 초반에 뛰었을 때 5경기 뛰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원정 방어율이 1점대였습니다. 원래 일본 애들이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져요, 메이저리그에서. 이번에 야마모토도 그렇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용님 저는 언더 9점으로 간다면 언더 이거 기준점 너무 좋아 보인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컵스 승에다가 세인트 프랜승을 모두 가져갈 만한 경기다. 뭐 제가 좋아하는 2점차 안쪽으로 떨어질 만한 경기면서도 승 1무 쪽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아무거나 골라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컵승, 프랜승, 그 다음에 뭐 언더, 그 다음에 승 1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저스랑 콜로라도입니다. 이거 형들 프리뷰 안 할게요. 이거는 오늘도 제가 그 다저스 경기를 보면서 느꼈지만 이거는 콜로라도 형들 지금 팀이 아닙니다. 얘들은 오늘 분명히 이제 다저스의 커쇼가 올라오기 때문에 커쇼가 쿠어스필드에서 약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점은 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지금 콜로라도는 뭐가 문제냐면 근본적으로 뭐 타격도 문제인데 얘들은 기본값,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까지 수비가 안 되는 팀을 찾기가 어려운데 얘들은 기본기가 없어요. 뭐 주루 플레이면 주루 플레이, 수비 센스면 수비 센스. 그 일로의 형들아, 걔 이름 뭐지? 그 툴로얀가? 금방 그게 이제 공격이 너무 타격 빠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전으로 쓰긴 하는데, 걔가 1루 수비를 정말 못하는 자원이죠. 이번에도 우리 이거 승부 가져갔을 때 다들 보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콜로라도가 사실 다저스를 상대로 승리하는 건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 그냥 다마옵 형들 그냥 한 묶음으로 보십시오. 다마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샌프랑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서 쓰나미 맞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이정우 선수가 그 마지막에 저질렀던 그 이제 일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좋게 평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긴 한데, 샌프란시스코는 뭐 늘 이번 시즌 이런 팀이었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또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 안 당해요. 그런 좀 강점들이 있죠. 오늘 수입전이고 오늘 경기 지면 이제 마이애미한테 수입입니다. 이제 그런 좀 특수성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선발만 놓고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오늘 버드송 3승 1패 방울 3점대, 마이애미는 정크 이번 시즌 2승 0패 방울 2.6점대인데 둘 다 그 똑같은 유형의 선수입니다. 버드송 같은 경우에도 불펜으로 뛰다가 필승조에서 구위가 바짝 올려가지고 선발로 보직 전환하는 케이스고, 정크 같은 경우에도 불펜 필승조로 뛰다가 선발로 보직 전환하는 케이스란 말이야. 정크가 아직까지 선발로 한 번밖에 안 뛰었죠. 그만큼 다만 직전경기 정말 잘 던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두 선수가 1인 히팅은 잘 안 된 선수고요. 다만 이제 그 볼에 힘이 좋은 불펜 투수 출신이다, 둘 다 출신들이다 보니까 볼 자체 힘은 좋은 어쨌든 구위 좋은 두 투수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버드송이 형들 직전 경기도 터졌었고, 제가 이거 버드송 못 가져간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버드송은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자꾸 이거 기회 받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항상 이제 본인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책임감도 있어 보이는데 어린 선수 치고는 다만 이게 이제 구위값 자체가 너무 떨어졌다. 그건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발 따라가는 경기가 잘 없어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가. 특수성 좀 고려해봤을 때 샌프란시스코가 홈 경기에서 수입당할 일은 마이애미에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샌프 승만 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버드송 형들 얘든 선발 요건이 좀 안 돼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보면. 그래서 프랜승은 마이애미 주겠습니다. 언더바 오바 볼게요. 샌프 마인 가실 분들은 차라리 오바를 가십시오. 조금 배당 안정감 있게 그게 낫다. 샌프 승 오바 그 다음에 마이애미 프랜승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랑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3연속 지금 우리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거 이제 첫 번째 경기, 얘들 첫 번째 매치업에서 제가 대놓고 제 방송국, 숲TV 방송국에다가 이거 그 매츠 2.5 프랜승 주력으로 공개해드렸던, 전체 공개해드렸던 경기였고 2차전에서는 우리가 애틀랜타 가져가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3차전 중승부에서 뉴욕 매츠가 가져가가지고 또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경기는 1, 2, 3차전을 제가 다 잡아냈는데 자, 오늘 4차전입니다. 요거는 오늘 매치 선발 투수가 그리핀 캐닝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3.9점대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그랜트 홈즈입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3.7점대인데 매치가 오늘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매치는 이런 이제 그 기교파 투수들보다도 힘으로 찍어 누르는 애들 이런 애들 공을 넘기면서 점수를 가지고 오는데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해. 확실히 1번부터 4번까지는 컨택력부터 장타가 같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존 안으로 좀 몰리는 볼들 요런 볼들에 좀 강점이 있다라는 게 일단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매치가 어쨌든 최근에 워낙 불펜들이 불안했잖아. 그러다 보니 마운드에서 기본적으로 계산이 좀 서는 그런 피칭을 해야 되는데 오늘 홈즈가 상당히 잘해줬고 그리핀 캐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에인절스 시절 때부터도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얘가 포심 구종 가치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 이닝을 먹어줄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짧게 좀 이닝 그 투구수를 가져가면서 그런 좀 강점들이 있다. 결국 이제 선발 투수 사이즈에서도 저는 매치가 앞선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것도 특수성 하나. 어쨌든 매치가 홈 경기에서 이제 뭐 루징 시리즈를 웬만하면 잘 안 내주는 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4연전 4번의 경기에서 보통 3연전을 잡은 경기에서는 4연전을 매치가 바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요즘 매치가 지금 연승을 못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핀 캐닝이랑 어떤 이제 선수를 내보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이거는 매치의 배당이 좀 상당히 구미가 당겼던 그런 구간이었다. 1.71 배당이라고 한다면 좀 군침이 좀 도는 그런 배당 같긴 합니다. 이거 좀 매치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애틀랜타 프랜스를 거기 박아드리긴 했지만 약간 매치 1만까지는 가능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승일무 사이즈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안정적으로 아실 분들은 이제 애틀랜타 프랜승인데 뭐 배당이 워낙 아쉽기 때문에 뭐 매치 1만인 가셔도 될 것 같고 승일무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클럽 월드컵입니다. 지금 제가 클럽 월드컵을 이틀 연속 주력 구간을 올킬을 내드렸어요. 제가 이제 첫날 같은 3연승 했을 때 요때도 보면은 그때 벤피카 프랜승도 형들 주력으로 드렸었었죠. 근데 뭐가 안 들어왔었더라? LG승이 안 들어왔나? 아무튼 올킬을 못했던 연승만 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자, 클럽 월드컵 형들 이게 월드컵이라는 형들 일단 별풍선 잠깐만 좀 지울게요. 이게 월드컵이란 형들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봐봐. 내가 도르트문트랑 우리 울산 경기에 울산 제가 2프랜승 그리고 역배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3라운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16강에서 맞붙을 상대를 고를 팀들은 고를 수가 있고 이제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은 어차피 다 그걸 로테이션을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양 팀들의 뭐 유벤투스, 맨시티의 막 전력 차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얘네들이 조별에서 한 그 조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알면 그래도 조금 답이 보이는 좀 해석이 되는 그런 경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벤투스랑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끝났어요. 이미 이제 양쪽 다 얘들이 6점이기 때문에 2승 0패 2승 0패이기 때문에
나머지 위다드랑 알라인이 오늘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진출이 안 됩니다. 둘 다 이미 진출이 확정이기 때문에 얘들 오늘 둘 다 로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전 절대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군과 뎁스와 그리고 그 결국에는 안정감이 좋은 팀이 어디냐고 한다면 그래도 유벤투스죠. 전체적으로 중원의 안정감 차이가 맨시티 1군과 2군의 그 사이즈와 유벤투스 1군과 2군의 사이즈가 분명히 크고, 기본적으로 전술 자체가 중원과 그리고 지키는 축구를 하는 기본적인 피지컬 축구라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발밑 축구와 스피드 축구라는 맨시티보다 좀 더 지키는데 좀 능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어차피 유벤투스는 이제 1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이대로 1등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잘츠부르크 경기에서 레알이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잘츠부르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뭐 아니면 아릴랄이 사고 쳐서 올라오면 얘를 만날 수도 있고, 사실 1위 자리를 놓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되 어쨌든 최대한 무승부라도 캐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는 유벤투스 프랜중으로 한번 접근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만한 경기라고 놓고 보겠고요. 어차피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얘네들 뭐 리그가 중요하지 오늘 뭐 이런 월드컵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어쨌든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대로 끝나면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아마 오늘 주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유벤투스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간 보고 무승부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위다드랑 알라인인데 둘 다 뭐 진짜 정말 벌레 팀들이에요. 벌레 대 벌레. 정말 똥 대 오줌의 맞대결이긴 한데, 알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두 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1실점이죠. 11실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알라인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유로파 컨퍼런스조차도 안 되는, 그러니까 딱 그냥 우리 아시아 챔스의 어느 정도 그 중위권에 걸맞는 그런 팀이고, 그래도 위다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을 그래도 겸비를 할 수 있는 나름의 조직력을 갖춘 팀이란 말이지. 오늘 경기 양쪽 다 아마 주전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올 거고 아마 많이 좀 내려놓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얘들 둘이는. 그래서 아마 좀 난타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중원적인 밸런스가 좋은 위다드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1점 차 경기, 스코어까지 2대1 정도의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다드 승리와 햄무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다 써먹어 볼 만한 구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아마 뭐 양쪽 다 수비는 워낙 이제 벌레들이니까 시원시원하게 아마 수비 내려놓고 한번 맞다이 떠보지 않을까. 자, 다음은 알힐랄과 그리고 파추카 경기입니다. 알힐랄은 오늘 무조건 이겨야 돼요. 파추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탈락 확정이고, 뭐 파추카의 어쨌든 이제 문제점은 얘네들이 뭐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죠. 알힐랄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비겼을 때를 보면은 나름 이런 이제 국제대회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무튼 이런 대회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일단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알힐랄은 오늘 경기를 이겨놓고 레알 마드리드가 잘츠부르크를 크게 이기기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힐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은 저는 알힐랄 쪽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햄무랑 사실 언더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알힐랄이 이길 건 맞을 것 같은데 파추카가 라인을 올리고 들어갈지 아니면 지키는 축구를 해서 마지막에 역습으로 한 골 넣고 그냥 이제 승리하는 1승이라도 올리려는 그런 방식으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요거는 어쨌든 알힐랄 승만 하나만 보고 나머지 햄무에 언더 보겠습니다. 3.5 너무 높다라고 봐서.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잘츠부르크랑 레알 마드리드인데, 여기도 형들 상황을 살펴보면 좀 좋은 게, 레알 마드리드랑 오늘 만약에 잘츠부르크가 둘이 비겼어. 자, 그러면 승점이 둘 다 5점 5점이 되거든요. 둘이 비겼기 때문에 5점 5점에 1등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알힐랄이 지금 승점이 2점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하면 또 5점이 됩니다. 그러면 세 팀이 지금 5점 5점 5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뭘 따지냐면은 이제 승자승을 따지고요. 근데 승자승도 다 똑같다. 어차피 1, 2, 3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골득실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득점이 많은 순서를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츠부르크랑 레알 마드리드 지금 어떤 생각이 아마 들 거냐면, 오늘 경기를 비기더라도 많은 골을 넣고 비기게 된다고 한다면 셋 다 승점이 5-5-5더라도 얘네들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기더라도 최대한 득점을 많이 해서 골득실적인 부분 그리고 최대한 다득점을 하는 위주로 아마 갈 거야.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거는 오버 하나만 보자. 왠지 모르게 그냥 쎄했어. 느낌이 레알 마드리드가 1.1배당인 거 물론 알겠어. 물론 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알힐랄이랑 경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오바 찍고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전 요거 일단 오바만 볼게요. 그리고 레알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보긴 합니다. 어차피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날 거야. 잘츠부르크는 경험치 차이가 없는 팀이고 레알 마드리드 어쨌든 경험치 차이가 높은 팀이니까 그런 느낌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 보고 오늘 경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7경기와 그리고 또 클럽 월드컵 오늘 4경기 깔끔하게 끝마쳐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클럽 월드컵도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따로도 조합을 챙겨드렸고 또 이제 이틀 연속 지금 주력 구간 올킬 내고 있는데 3연속 올킬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우리 유튜브 형님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또 우리 숲TV 형님들도 추천수 빨리 채워주시고 전체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전체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이어서 형들 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축구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미국 축구는 제가 뭐 하루 이틀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7월부터 8월까지 형들 축구가 없습니다. 이제 8월 중순 말쯤 돼야 이제 EPL이 개막을 하기 때문에 뭐 그까지는 이제 미국 축구가 아마 주 메인 축구일 겁니다. 이제 우리의 축구는 뭐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간도 형들 5연승 축하드립니다.